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암과 숲 그 두 번째 시간을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방암과 그 다음에 웃음 그리고 숲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소화기관 암 환자와 숲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 암 환자의 수면의 질에 대한 산림치료의 효과를 살펴본 발견적 연구, 좀 말이 길죠?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했을 때 멜라토닌이 나오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P53이 잘 분비가 돼서 계속 분열하고자 하는 암세포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숙면입니다. 수면인데 그 수면이 방해되는 것이 암입니다. 특별히 소화기관 암, 위암이나 또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잠을 매우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암일까? 세계 1위. 그것이 바로 위암입니다. 그리고 대장암과 직장암도 바로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수면의 문제를,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림치료인데요. 이 산림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락원이거든요. 즐길 낙자, 동산 원자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락원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즐기다, 기쁘다는 뜻이고 동산은 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락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재창조, 계시록 22장에는 재창조에도 낙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엇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치유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숲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잎사귀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잎사귀들이 또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인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사실은 나무가 하는 모든 치유 효과와 또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나무 속에서 이제 빛과 합쳐졌을 때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됩니다. 그렇죠? 열매가 되고 또 산소가 또 보급이 되는 것이 바로 잎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또 오늘은 추가적으로 무슨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치료의 정신의학적 적용에 있어서 숲치료와 수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숲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효과, 생리적인 이완 효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 약물 및 인지행동 치료 효과, 그러니까 약물을 섭취한 것과 같은 우울증 완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도 굉장히 그 포용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굉장히 그 움츠려져 있는데 아주 개방되고 또 수능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것을 목인지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수어지교는 물을 만난 물고기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표현인데 목인지교는 사람이 나무를 만났을 때 나무 만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구를 보면 37명의 노인들이 참여했는데요. 12주간 3회 80분씩 걷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이렇게 숲속에서 운동을 했고요. 한쪽은 트레드밀, 인위적인 그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 근력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양쪽이 다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혈압 감소와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감소, 그리고 자세까지 교정해 주는 것은 숲속에서 걷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또 생각나는 한자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트레드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거짓위, 거짓이 된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비행 소년들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보호 관찰 청소년의 숲 태도와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비행 청소년들, 그러니까 보호 관찰이라는 것은 잘못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감옥살이 하는 것이 이 청소년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숲 치료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숲 치료를 한 그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더니 33명은 숲속에서 했고요. 또 33명은 그냥 숲이 아닌 곳에서 바로잡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은 태도나 분노나 인지 등에서 훨씬 더 현저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도 훨씬 더 도와줬고, 그 다음에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지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자기의 욕구 불만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싸우는 게임하고 죽이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마 성격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사주고 또 PC방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녀들과 캠핑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숲 치료를 했을 때 나오는 파이턴사이드라는 한국말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물질이 나오는데, 파이턴이라는 건 나무란 뜻이고 사이드라는 것은 살균이라는 뜻인데, 파이턴사이드, 나무의 살균 효과를 충분히 체험을 한다 하는 건데요. 이 나무가 살균제를 발산할 때 사람은 어떠한 것을 느끼냐면, 실제적으로 잠을 잘 자게 하는, 잠이 잘 오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그 나무를 해야 하는 그 미생물들, 그죠? 그 균들을 살균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출하는데,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로운 그 향치료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식물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빛깔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그 숲속에서 나오는 향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나오는 향을 그대로 냄새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냄새가 나는가 해서 그 냄새를 스프레이로 뿌릴 수 있는 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으로 이렇게 뿌리니까 비슷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향수로 만들어서 숲속의 향을 흉내냈을 때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 영어로는 파이턴사이드라는 것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를 일으키면서 잠을 잘 오게 하는데, 어떠한 나무들이 특별히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냐면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등이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침이 많은 침엽수가 냄새가 좀 진하잖아요. 그것이 특별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화렵수도 나름대로의 그 피톤치드, 파이턴사이드를 방출해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또 수면제 효과를 일으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좀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면제하고 비교했을 때 천연 피톤치드, 나무에서 방출되는 향은 수면을 증가하는데 거의 수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도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면제는 수면의 양을 증가를 시키는데 수면의 질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피톤치드, 파이턴사이드는 수면의 질을 유지해주면서 수면의 양을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무와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암자를 보면 1171년에 송나라 시대에 그 동원거사가 처음 본인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위제보서라는 그 책에서 이 암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당시 전에는 암에 대한 그 개념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동원거사가 지은 그 책에 보면 이 암자를 입구자 3개에 매산자가 있고 병력자를 딱 붙이면 암이다 하는 글자가 됐는데 이것을 2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됐을 때 암에 생기는데 공기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으면 암에 걸리고 물에다가 술을 타면은 암에 걸리고 음식이 탄 음식이나 또 육식을 즐겨 먹었을 때 암에 걸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 세끼 산더미 같이 먹어도 암에 걸리고 몸과 마음의 영이 부절제한 삶을 살아도 암에 걸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부절제한 삶에 빠지기가 쉬운가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불안감에 빠져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감을 예방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몸과 마음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잠과 식욕과 움직임을 조절을 해주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지나치게 못 잡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먹거나 또 지나치게 못 먹습니다. 그리고 꼼짝 안 하려고 하든가 또 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보시는 청소년들 중에서 다리를 덜덜덜 떠는 청소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세로토닌 결핍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잠과 깨어남의 주기가 망가지고 쾌감을 주는 도파민 그리고 집중력을 주는 아드레날린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과 몸의 지휘자 역할이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평안하면은 떠오르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도연명이라는 시인인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귀거래사라는 시를 쓰면서 기원전거라는 그 시를 쓰는데요. 이 기원전거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산과 밭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함을 잃었을 때, 동산과 밭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나무가 많은 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세로토닌의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에서는 이렇게 오렌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이 오렌지 나무가 한 400그루 이상이 여전히 서 있는 곳이 쉼터밖에 없을 정도로 쉼터는 여전히 이 나무들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오렌지밭 나무 사이에 그냥 하루 종일 있기만 해도 모든 걱정이 없어지는 듯하고 많은 분들이 치유의 체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이 쉼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육과 말씀이 있는 쉼터의 숲 여러분들 오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번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암과 숲 그 2번째 시간을 통해서 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는지 또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히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채식을 즐겨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와 숲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